반갑습니다. 옐로우독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광산이 있는 곳에 사금이 있지 않을까요?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도 보면 광산이 있는 곳에 금광이 있으면 사금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동네에 금광이 있는데 사금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금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속을 캐는 광산들이 보면 금뿐만 아니라 은, 동, 연, 뭐 아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연은 납을 말합니다. 기타 등등 이제 광산들이 많은데, 대부분 금을 캐는 광산은 은, 동, 납, 아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같이 생산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금광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거의 100군데의 금광이 있다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광종이 금인 경우는 몇 군데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면 이제 기타 등등의 광물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광산에서 아연이 1000톤이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이 광산에서 한 1000톤이 나온 경우에 여기서 이제 금이 100kg가 나왔다 쳐요. 그러면 여기는 아연 광산이 아니고 금광이라고 그러면 금광산이라 그래요. 금광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구리가 1000톤이 나왔다 그래요. 1000톤에 한 100톤 나왔다 그럽시다. 100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금이 한 뭐 100kg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도 금광이라고 그래요. 구리광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뭐 제가 이걸 임의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다 그렇게. 그래서 보면 광종의 주 광종이 뭐냐고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광종이 금인지 은인지 뭐 구리인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광산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 지도를 딱 펴놓고 반경 50km 캔버스를 딱 찍어서 뺑 문을 걸려봐. 거기 안에 3개 이상 있어요. 광. 근데 그게 다 금광이라 그래요. 석탄이 나오는 석탄 광산 이외에는 다 보면 금광이라 그래요. 참, 뭐, 구리광산도 많고, 뭐, 많은데, 납을 캐는 광산도 있고, 무슨, 많은데, 다 금광이라 그러죠. 참, 그게 신기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무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광이라고 해서 가시면 대부분 자금을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주광종이 금인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금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초 탐사를 하게 돼요. 기초 탐사의 두 가지가, 첫째는 하천에서 사금이 나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금이 나오면 그 금방을 이제 뒤져서 가장 합당한 곳을 굴착을 하고 들어가요.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굴착을 하고 들어가요. 그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산 정성이를 돌아다니고 노두를 찾아요. 이게 이제 그 금속 맥이 들어와 있는 곳을 이제 노두라 그러는데요. 노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노두를 보고 타고 내려가요. 그런 경우, 이제 노두를 찾는 경우 대부분 그 페그마타이트라는 금광상인데요. 이 금광상이라는 거는 금맥의 형태를 광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금광산 광상 중에서도 보면 페그마타이트라는 광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노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보고, 보통 이게 페그마타이트는 이게 수직맥이에요. 수평맥이 아니고 수직맥으로 이렇게 금맥이 발전해요. 그래서 노두에 이제 지표에 드러나 있는 노두가 있고, 거기를 확인하면 이제 거기를 이제 이쪽에서 이게 파고 그까지 파고 내려가서 아래 위로 판다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파고 내려간다거나. 대부분 수평이 아니고 페그마타이트는 수직맥이에요. 그래서 금광은, 우리나라의 금광은 대부분 다 이렇게
땅으로 파고 내려갑니다. 그게 페그마타이트 금광산의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페그마타이트 금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 70% 이상의 광산이 금광이 다 페그마타이트 주 광종 중에서 페그마타이트인데 거기에는 사금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페그마타이트 금맥에서는 굉장히 금의 입상이 큰 편은 아니에요. 작아요. 그리고 사금으로 발전되기에는 너무 수직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천이 흐르면은 평반맥으로 쭉 돼 있어야지 이제 군데군데 사금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페그마타이트는 수직맥이죠. 한 자리에서만 빵 내려가요. 그래서 나와도 이제 그 쌀알 같은 상금 형태, 크봐야 그런 형태인데 페그마타이트에서 나오는 그 사금으로 발전하는 맥들은 딱 그 정도 크기인데 아주 한정적으로 딱 하천에 한 일부 귀퉁에서만 딱 나오고 절대 주위에서 그 사금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 이제 페그마타이트 맥이 하천에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페그마타이트 금강산에서는 도저히 저기 사금으로 발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금으로 발전하는 맥과 분명히 이제 그 석금을 캐는 광산, 금광산 중에서 페그마타이트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금맥과 이 부분은 따로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사금을 오래 캐시던 분들은 경력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산이 그냥 금광이 있다 그래서 사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금광이 없다 그래서 사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금을 좀 오래 캐신 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금광이 있다고 사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망고 제 생각입니다만. 사금을 찾으려면 그러면 초보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처음 이제 사금이 나오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위성지도. 요즘 스마트폰 잘 나오잖아요. 위성지도를 보시고 이제 위성 딱 때리는 지도를 보고 그게 하천에서 안반대를 찾으셔요. 그 안반대를 찾으셔서 그냥 가셔서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좀 더 암반에 대해서, 암석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알카리성 암반대를 찾으시면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죠. 그 깊은 얘기는, 그 금맥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깊은 얘기는 지금 해봐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때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알카리성 암반을 찾으시면 되고 산성 암반대에서는 금이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금도 거기에는 거의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산성 암반보다는 알카리성 암반대를 아시면 그쪽 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초보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지도 보고 하천 암반 있다 그냥 가서 일단 막 긁어서 패닝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광산 찾아가는 거다. 광산 뭐 어디 있니? 막 이렇게 지질도 보고, 여기는 금 지역 표시해 가는 거다. 그냥 지도에서 안만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군데 찔러면 한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지도에서 금광 있고 금 막 지질대 있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은 그 10번 찔러봐야 10번 다 실패할 확률이 거의 높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만 보고 가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사금 탐사 요즘 주말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그 개척 탐사를 갔다가 흙탕물이 너무 심해서 이제 패닝하는 영상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올리려고 지금 찍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아도 탐사하는데 안전 탐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금탐사TV의 옐로우 도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